이번 김문기 씨 사망 사건 느낌이 정말 안 좋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건을 자살을 전제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검 강력과장 출신입니다. 이런 강력 사건에서는 기본이 있는데요. 지금 일단 유서도 없고 사망 원인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자살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외상이 없다고 하면은 자살의 근거도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이런 의문사 사건이 이번으로 총 23번째란 얘기까지 있습니다. 중요 사건의 관련자는 다 죽어나갑니다. 모든 강력 사건에는 원인과 배후란 게 있습니다. 망자로 인해 득을 보는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아수라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박철민을 수원구치소에 가서 접견을 했는데 박철민은 구속돼 있으니까 죽을 염려는 없겠다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 검찰 수사를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검찰에서 어떤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다가 그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은 덮으려다가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 선대위의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네거티브는 좀 그만하자고 하셨는데 우리 특위는 네거티브 안 합니다. 팩트 체크만 합니다. 대장동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중앙지검 항의 방문을 다녀왔는데요. 이번 김문기 씨 사망 사건 느낌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사건을 자살을 전제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망 경위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사 사건이고 현재까지 의문사 상태입니다. 제가 대검 강력과장 출신입니다. 이런 강력 사건에서는 기본이 있는데요. 지금 일단 유서도 없고 사망 원인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부검을 한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성급한 이런 예단은 우리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곧 지금 현재 상태로 자살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부검을 할 텐데 만약에 경찰에서 부검을 하고 서둘러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외상이 없기 때문에 타살 혐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곤란합니다. 외상이 없다고 하면은 자살의 근거도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 사건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망 원인을 그렇게 속단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위에서도 우리 행안위 또 법사위 소속 의원님들이 각자 상임위에서 이 사망 경위를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검시하고 부검하고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사무실의 CCTV도 확인해야 될 거고 고인이 남긴 통화 내역도 당연히 확인해야 될 겁니다. 철저하게 이 사망 경위를 우리가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이런 의문사 사건이 이번으로 총 23번째란 얘기까지 있습니다. 중요 사건의 관련자는 다 죽어나갑니다. 모든 강력 사건에는 원인과 배후란 게 있습니다. 망자로 인해 득을 보는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아수라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박철민을 수원구치소에 가서 접견을 했는데 박철민은 구속돼 있으니까 죽을 염려는 없겠다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박꾼 아들은 붙잡고 울고, 유한기 씨 사망 때는 어쨌든 명복은 빌고, 이번에 김문기 씨는 아예 모르는 사이라고 합니다. 11일이나 해외 출장을 동행하고도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김은혜 의원님이나 이기인 의원님이 또 준비한 것이 있다고 하니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이 검찰 수사를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검찰에서 어떤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다가 그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은 덮으려다가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뭉개다가 애먼 사람이 죽어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하고 뭉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성남FC 후원금 사건이 또 있습니다. 무려 161억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대부분 인허가, 또 무슨 각종 이권, 이해관계와 관련됐다고 하면은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당장 제3자 뇌물수수 등이 검토돼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대부분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특위에 아주 유능하신 장동혁 의원님께서 법적 검토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 또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이 사건은 2018년 6월 이미 뇌물로 고발된 지 3년이 넘었는데 검찰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고발장을 제목만 공소장으로 바꿔서 그대로 기소해도 될 정도인데 말입니다. 이 사건 역시 즉시 수사하지 않으면 또 사람이 죽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